너마미타불. 오늘 하루 많이 웃었습니까? 오늘 주제는 공성과 역할, 공성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배역을 맡아서 와요. 내가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또 배역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런데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공성을 알고 그 배역을 살 때와 공성을 모르고 배역을 살 때는 그 괴로움의 경도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역할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성을 알기 때문에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모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치, 어떤 사람과 만나는가, 어떤 단체에 가는가, 응? 장소마다 그게 지금 다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성을 알게 되면 내가 다른 이로부터 욕을 먹는다는 게,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신의 잘못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자 이제 대기업의 그 회장님이에요. 회장님이 그 대기업에서는 회장님이에요. 그런데 구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거기서 내가 대기업 회장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먹거나 대접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까?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구내 식당 가서 대접을 받거나 사람들 관심을 받거나 이러면 밥을 편안하게 먹겠어요? 식당에 왔을 때는 구내 식당이랑 또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다른 식당 대기업 회장님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점을 갔어요. 거기를 가서 나 대기업 회장이네 하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공성을 모르는 분들은 거기 가서 자기가 대기업 회장에 꽂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제보모아를 모르는 거예요. 식당에 밥 먹으러 왔을 때는 손님이에요. 밥을 맛있게 먹으면 돼요. 거기서 주체는 누구예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 식당 주인이잖아요. 객이고 주인이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손님이 왕이네요. 그거 아니고. 그래서 내가 대기업 회장인 거하고 상관없이 거름한 집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친절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저 사람이 대기업 회장인지 경비선인지 어떻게 알아? 몰라. 상관없어. 그냥 우리 집 음식을 맛있게 먹고 친절하고 사람이 좋아 보이면 아, 저 사람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저 사람이 대기업 회장이라더라 이렇게 하면 아이고 역시 큰 인물은 다르긴 다르다 이런 칭찬도 따라오기도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공성을 모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한 역할에 고정되어 있어요. 와이프면 와이프, 엄마면 엄마. 자기가 조금 더 가치가 있다라는 역할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대기업 회장이 콘서트에 갔어요. 그럼 팬이잖아요, 팬. 그냥 마음껏 그냥 즐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난 대기업 회장이니까 체면을 차려야 돼. 양복 가격 그게 어울리나요? 욕 들어 먹겠죠.
지금 제가 이런 예를 드는 이유가 이걸 여러분들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하고 어떤 장소에 갔는가 하고 어떤 단체에 직책을 맡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에서는 완벽해. 근데 어떤 그 단체에서는 모자랄 수 있어요. 그 단체에서 원하는 걸 부합하지 못하면 어때요? 욕 듣겠죠. 그 욕 들을 수 있다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가 막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공성을 알면 욕 들을 수 있다라는 걸 당연히 여겨야 돼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비난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비난받으면 열받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엄윤순이 그래 이제 우연히 오늘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외국에 살고 있는데 자기 신랑이 너무 안 씻는데요. 안 씻어도 어느 정도 안 씻는 게 아니라 열흘도 안 씻고 보름도 안 씻고 양치질도 안 하고 그러는데 옷도 하나 잘 안 갈아입는데 근데 도저히 냄새나고 들어가서 못 살겠대요. 그럼 이혼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혼은 하기 싫대요. 너무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스님 대답이 걸작이에요. 지구 환경을 위해서 공헌을 하고 있네. 물 절약하고 전기 절약하고 빨래 세탁기도 덜 돌리니까 절약하고 다 절약하고 있네. 지구 환경을 위해서 공헌을 하고 있네. 그거 말도 안 된다.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되지 않가? 한번 해볼까요? 부처님 살아 당시에 부처님은 자주 씻었을까요? 부처님 자주 씻었을까요? 우리 옛날에 숙소가 옛날에 모이탕이 없어서 자주 못 씻어. 자, 부처님이 거지 옷을 입고 맨발로 가난하게 나가는 부분이 달가웠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말렸겠죠. 여기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시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름 그 사람이 그래 잘 안 씻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혼하는 게 나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지. 부처님도 이혼했거든. 우리는 사회의 관념에 맞춰서 관념에 자꾸 길들여지다 보니까 자꾸 역할에 길들여져. 그 역할이 이제 직업에 대한 그런 역할, 그러니까 힘이 부여된 역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주체성을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공성을 알게 되면 그걸 한번 빼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그래서 사실은 답은 하나예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거 없고 그냥 친절하게 웃으면 돼요. 친절하면 됩니다, 상대한테.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 얘기가 나왔으니까 뱀 얘기 한번 할게요. 뱀의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어요. 그래서 뱀의 머리는 어때요? 눈이 달려있고 입이 있으니까 항상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 꼬리가 뒤에 따라다니면서 생활할 때 불평불만인 거예요. 아씨, 지만 맛있는 거 먹고, 지만 좋은 거 보고, 지만 최고 왕이고, 지만, 난 맨날 뒷공지에 따라다니면서 이 뭐하는 짓이고, 이거는 불공평하다. 그래갖고 이제 머리한테 불공평하다. 나도 앞장서고 대장하고 싶다. 나도 대장 시켜주라. 그러니까 머리가 하는 말이 자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그걸 모르고 그래 니 한번 해봐라.
니 한번 해봐라 하니까 꼬리가 이제 앞장서서 갔어요. 꼬리에 눈이 없잖아요. 근데 굴러떠지고 부딪히고 질리고 찢기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입이 없잖아요. 사냥을 못 하잖아요. 못 먹잖아요. 입이 그때까지 머리가 입으로 사냥해서 영양분해야 꼬리가 튼튼했는데 갈수록 전부 다 꼬리가 몇 번 이렇게 해보더니 착각했구나. 내가 나의 본분이 꼬리인데 이때까지 머리에 그 수고로움을 내가 몰랐다. 정말 반성한다. 나는 다시 뒤에서 너를 따를 테니 네가 앞장을 서라.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소무하지만 이게 역할이에요. 이 세상에는 작은 돌, 큰 돌, 작은 나무, 큰 나무, 풀이 있고 꽃이 있고, 그죠? 자연환경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 다 같은 역할이 이렇게 있어요. 이 똑같이 꽃만 있으면 그 꽃이 아름답게 보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주인공이. 근데 그 주인공은 아까 머리가 주인공이긴 하잖아요. 근데 주인공은 굉장히 번잡스러워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적들로부터 생명도 유지해야 되고요. 먹을 거 항상 찾아야 되고요. 사냥도 해야 되고요. 그죠? 엄청나게 머리를 쓰면서 엄청나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걸 많이 먹어요. 근데 단순한 경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아까만 하면 돼요. 하라는 대로 그냥 쭉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제가 수행자가 됐을 때 행자복 입었을 때 동방까지밖에 없잖아요. 행자복은 여기까지 오는 거. 그래서 맨날 이 가사장삼 수한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멋있다. 가사장삼을 너무 멋있다. 개를 딱 받고 가사장삼을 딱 수했는데 기분 좋아갖고 절하고 엎드려 내렸는데 밟고 뒤로 자빠질 뻔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가사장삼 수하고 엎드려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저는 계속 앓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그걸 봤어요. 무게감이라는 것을. 내가 경계가 낮을 때는 마음껏 까불고 놀아도 되는데 경계가 높아지면 그만큼 지켜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비난도 엄청나게 많아요. 경계가 낮을 때는 저거는 원래 행자니까 모자랍니까? 아직 뭐 공부가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니까 별로 문제도 안 삼아요. 그런데 승이 되니까 세월이 지나면 어때요? 스님이 돼가지고 그 무게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가만히 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적당한 곳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그 자리에 맞게끔 편안하게 커뮤니케이션만 하는지 자기 자신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데. 스님들 많이 하거든요. 스님인데 이러면서 콘서트장에 가고 스님인데 나도 모르게 저 그랬어요. 너무 재미없게 보고. 그래서 자유롭게 보기 위해서 어때요? 저 구석에 저렇게 와. 놈이 먹고 싶어. 그 뭐예요? 어리석은 거거든요. 비난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어리석은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치심이라는 거예요. 그 치심에서 비난을 받으니까 어때요? 비난 안 받으려고 하는 탐심이 생기고 비난 안 받으려고 하는데 비난이 들어오거든 자연스럽게. 그거 화가 나는 거야. 왜 나를 비난하냐고. 내가 말이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원래는 무슨 원래. 그리고 사람들마다 자기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거 놓고 이제 비난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오늘 그걸 생각하니까. 비난 안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난 안 받는 게 당연합니까? 근데 웃기는 게 응. 내가 물러서 물과 함께 같이 흘러가면 드러나지도 안 하고 불편하지도 안 하고 그렇게 묻혀가는데 근데 그 시대로 가잖아요. 네. 물 가운데서는 내가 다른 거 읽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물 가운데 다른 거 이물질이나 뭐 다른 게 어떻게 눈에 띄기 때문에 그건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드러내려고 하는 그 드러냄을 짐을 당하는 것도 또 싫고 사람의 욕심 때문에 욕심이라는 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되고 싶고 저럴 때 저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되고 싶고 근데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DNA의 탐진치는 우리가 탐진치 이렇게 얘기하지만 치심이 먼저예요. 지금 금방 제가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공성을 안다면 언제든지 나는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난받았다고 열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공성을 안다 하면서 시시각각 까먹어요. 왜 까먹겠어요? 현존하지 않으니까. 현존하면 공성을 알면, 공성을 알아차리면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면 화가 안 날 수 있어요. 비난받지 않으려고 하는, 비난받지 않는 게 맞다라는 어리석음에서, 그죠? 비난받지 않으려고 하는 탐심이 있으니 비난을 받으니까 끊임없이 비난받잖아요. 여러분 받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비난 안 받는데 어떤 사람은 비난받잖아요. 이유 불문 비난받잖아요. 이유 불문 비난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너무나 관점이 달라갖고, 그죠? 그래서 화가 나잖아, 비난을 받으면. 우리가 비난받을 때마다, 다른 이한테 비난받을 때마다 그 상황에 어떤 그걸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지는 뭘 잘했는데 그 다른 상황에서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은 재범무화를 까먹어요. 여러분들은 재범무화라고 우리가 공성이, 우리가 법이, 우리 자체가 공하다는 걸 까먹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한테 힘이 주어져 있는 어느 역할 하나에 조금 고정돼 있어요. 사고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갖다가 자꾸 붙여요. 그리고 자기가 잘한 부분, 그 역할에서 자기가 잘한 부분은 계속 성성하게 되새김질을 해가면서 계속 세워놔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거는 망강의 동물이야 나는 이러면서 계속 까먹어요. 그렇게 자기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그죠? 자기가 할 때는 로맨스고 남한테는 불륜이잖아. 다른 사람한테는 반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의 장점이나 칭찬할 부분은 계속 까먹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계속 내색임질 해갖고 생각을 해갖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성이라는 부분을 매 순간 알아차림하고 현존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 연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절집에 왔을 때는 누구인가? 내가 슈퍼를 갔을 때는 누구인가? 내가 내 배우자와 앉았을 때는 누구인가? 내가 내 자식과 앉았을 때는 누구인가? 내가 직장에서 마주 앉았을 때 직장 동료와 상사와 누구인가? 친구와 마주 앉았을 때 누구인가? 여기서 답은 그냥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리면 그냥 친절하면 돼요. 자유롭게 친절하면 됩니다. 상을 세워놓지 말고 어떤 상? 내 역할에 어떤 역할에 힘이 부여되어 있는 어떤 자기 역할에 힘을 부여하지 말고 푸세요. 힘을. 릴렉스. 여기 좀 미간을 예쁘게 피고 안녕하세요. 친절하면 됩니다.
그냥 그게 답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얘기 안 해도 돼요. 스님이 저 좀 괜찮거든요. 저 좀 당신 눈에 내가 땡중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좀 괜찮은 중이에요. 저요 스님 좀 했거든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각자 자기가 세워놓은 승에 대한 기준으로 저는 땡중이다. 저는 가면서 끊임없이 그런 평가를 받거든요. 진짜 가면 사기 당긴다고 하던데. 자기도 때로는 복된다니까 손님. 그래서 제가 공성을 우리가 공성 하는데 공성을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공성을 매 순간 자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의 가까운 사람들 특히 비난은 바로바로 들리잖아요. 그죠? 그 공성을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공성이잖아요.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다 공성인데 여러분들 그 상황만 갖고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잘못됐어도 평소에 내가 잘한 게 많으면 갖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택다인 소리에 샀네 이러면서 언성만 조금 높여도 택다인 소리에 샀네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공부하고 공성을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혼자서 이렇게 웃었어요. 우리는 과연 공성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공성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깨어있는가? 현존하고 있는가? 너무 많이 잠들어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웃음이 나왔어요. 비난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관념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어떤 상황이든 나는 비난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편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공성을 알면 그게 보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누가 나를 비난을 하더라? 그럴 수 있지. 그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 그 관점을 보고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안 씻는 남편에 대해서 도저히 지가 못 보겠으면 이혼하라니까. 이혼을 더 안 한다 해. 욕심대로 채우면서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가 병이 들었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의지에 맡기면 됩니다. 물어보세요. 좋은 걸 먹고 싶으냐? 먹고 싶다면 먹게 금하고 먹으려냐? 안 먹는다면 주지 마세요. 내 입장에서 좋다고 막 밀으려고 하지 말으라고. 제가 요즘 들어서 조금 보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아파서 고통받고 일찍 가야 되는 사람이 자기 업식으로 그렇게 있는 사람이 옆에 유능한 사람이 있어서 그걸 조금 가로막는 걸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그렇게 병듦으로 가더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굳이 그렇게 이용을 써가면서 걔가 죽을 것 같다면서 미칠 것 같다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되 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그냥 놔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 않겠는가? 자유의지에 맡기는 거. 그래서 상대하고 대화를 할 때 술을 많이 먹는다면 주세요. 술은 병들잖아요. 내가 힘들잖아요. 빨리 죽겠지. 자꾸 주세요. 먹는다. 그러면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다 뭐예요? 나는 어떡하라고요? 내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까르마대로 자기가 소원을 세워서 사는 거거든요. 저도 요즘 제가 제 까르마를 많이 봐요. 지금 이번 방기도 때도 제가 몸이 별로 성치 않거든요. 오늘 기침 많이 하고 목소리 쫙 깔아졌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20년 세월 이렇게 기도를 끊임없이 해왔잖아요. 아플 때 기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려서 야, 이 기도하고 나 이제 죽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용을 써서 한마디 한마디 뱉었던 것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서 나 진짜 살만하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나를 여기에 가다 놨구나. 루틴을 만들어 놨구나. 내가 만약에 이렇게 머리 깎은 승으로 표나잖아요. 머리를 깎고 목물 옷을 입었잖아요. 표가 나는 수행자로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에 과연 내가 수행을 계속 했겠는가? 저는 저를 너무 잘 알아요. DNA. 택도 없거든요.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니까 저를 머리를 깎아서 여기에 앉아서 기도를 하게끔 나를 탁 가다 놓은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세상에 삼재팔란이나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탐진치 남들보다 10배는 많이 쓰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데 이렇게 여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수행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독일 PM 주스를 하고 있어요. 센터를 오픈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봐요. 신기해요. 저도 제가. 근데 그것도 이거하고 다르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의 힘이. 내 루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걸 제가 스스로 빼도 박도 못하게 중심이 네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니는 이 머리가 끊임없이 옆으로 새버리고 안 하기 때문에 습이 DNA가 딱 주인공을 만들어 놔버린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여튼 그래요.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내가 어떤 역할로 왔는지 무엇을 할 건지 그리고 내 배우자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의 역할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 사람들 자유의지를 얼마만큼 침범하고 있는지 한번 볼 일이에요. 내가 옳다? 상대가 틀렸다? 그런 일은 결코 없어요. 옳고 그름은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이 대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만든 관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입장에서 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도 자유의지로 살아야 되지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도 자유의지를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아픈 것도 자유의지예요. 어제 제가 파킨슨 병 얘기했죠. 젊은 나이에 파킨슨 병이요. 그 영혼도 저는 그걸 일부러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면 자기 습이 끊임없이 바쁘게 쏟아지는 햇살도 한번 쳐다보지 못할 정도의 여유도 안 가지고 살 게 너무 뻔하니까 이 생은 세상을 바라보자. 그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부분들은 그거거든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저 많이 약해요. 마음심이 변화무쌍해요. 사주적으로도 금기운도 하나도 없고 불기운도 하나도 없다 보니까 몸도 약하고 변화무쌍합니다. 그런 내가 이런 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분명히 상처받고 찢기고 상처받은 영혼으로 처박힐 게 너무 뻔하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봐요, 저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앉았어요. 지금 제가 금방 공성에 대해서 여러분 과연 압니까? 라고 물었어요. 알기만 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천 못하면 뭐예요? 다 망상. 내가 공부한다고 공부했는데 망상만 피우고 있는 거지. 진짜 진리를 현실에서 구현하고 있는지, 내 영혼을 성장시키고 내 DNA를 제도하면서 구제하고 있는지 그걸 볼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한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 전부 다 뛰어난 말 잘하는 변호사 다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내한테 주어진 역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게 무엇인지, 그걸로 인해서 얼마만큼 내 주변에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 비난받는 건 싫다라고 단정 지었던 것을 내려놓고 언제든지 우리는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걸 보편으로 받아들이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래서 못해, 저건 저래서 못해가 아니고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한번 해볼까?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 굉장히 지금 재밌게 살라고 하잖아요. 우리 너무 갇힌 상태에서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일단은 여기가 편안하게 많이 웃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 기도 들어가겠습니다.